시간에는 먼저 제목부터 보여줄까요? 할리데이 연습 문제예요. 할리데이 연습 문제인데 모든 거 다 풀 수는 없고 선생님이 이제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힘과 운동에 관련된 연습 문제 풀이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5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네요. 제트 추진 배낭을 메고 있는 새 우주 비행사가 그림과 같이 F1은 32, F2는 55, F3는 41 뉴턴이고 이 운석에 대한 질량은 120kg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타 1, 세타 2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세타 2라고 놔보자. 세타 2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30도, 60도이다. 특수각이네요. 이랬을 때 운석의 가속도를 단위 벡터로 표현하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이 운석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알짜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A입니다. 그래서 알짜 힘은 뭐냐? 알짜 힘은 당연히 F1 플러스 F2 플러스 F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평면의 운동이기 때문에 F1은 뭐가 됩니까? 먼저 이제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F1의 크기는 32입니다. 32인데 얘는 성분이 쪼개지죠. X축의 성분은 코사인 세타 1, 즉 코사인 30도, Y축 성분은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32에다가 코사인 30도는 얼마죠? 그렇죠.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6 루트 3, 16 이렇게 되겠다. 그죠? F2는 어떻게 된가요? F2는 일단 크기는 55고요. X축 성분은 양수죠. 60도니까 코사인 60도. 근데 Y축 성분이 뭐예요?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55에 코사인 60도는 뭐가 돼요? 2분의 1 사인 6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게 되겠고요.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했네. 이거는 좀 미안해요 선생님이. 이거는 좀 크기를, 왜냐면 선생님이 F3로 착각했어요. F2는 뭐가 됩니까? X축 성분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얘는 55,0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F3가 뭐가 됩니까? F3의 크기가 41에 마찬가지로 코사인 60도, Y축 성분은 음수니까 사인 60도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얘를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41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4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요게 지금 각각의 이제 힘일 거고요.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F는 S니까 알짜 힘은 뭐가 되죠? 3개를 더해야 되잖아. 3개를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16 루트 3 플러스 55 플러스 2분의 41 루트 3에 16 빼기 2분의 4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이 물체 작용하는 알짜힘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될까요? F4이니까 질량 120 곱하기 가속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가속도는 120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참 어떻게 됩니까? 120을 그냥 그대로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얘는 120분의 1에 X축 성분은 16 루트 3 플러스 55에 더하기 2분의 41 루트 3 16 마이너스 2분의 4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의 크기는 말 그대로 B를 굳이 표현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해주면 돼? 말 그대로 A의 크기를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주면 됩니까? 루트의 X축 성분의 제곱 더하기 Y축 성분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 두 개는 각각을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얘가 X축 성분, 얘가 뭡니까? Y축 성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제곱을 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뭔가 나오겠죠. 그리고 가속도를 X축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가? 여기서 X 이제 다음은 C가 될 텐데 이 C는 결국에 X축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거는 AX를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AX 즉 AX에 대한 성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A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니까 120분의 1에 16 루트 3 플러스 55 플러스 2분의 41 루트 3 요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선생님이 이거를 의미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X축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가 가속도의 X축에 대한 X축에 대한 성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요까지만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가 결국 0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 세타가 0이라는 거겠네. 그럼 얘는 X축의 성분만 살아남겠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사인 세타가 0이니까 결국에는 FB는 뭐가 된다는 거야? 근데 FB의 크기가 맞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맞네요. 그럼 요거를 풀어보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FB는 따라서 마이너스 250에 사인 몇 도가 돼? 47도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대략적으로 풀어주면 뭐가 돼요? 사인 47도네. 얘를 사인 47도 풀어주면 마이너스 1.08 되온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08.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FB를 그냥 이렇게 놨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FB의 크기는 뭐가 돼요? 1.08 뉴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번 문제는 11번입니다. 질량 3kg짜리 입자가 변하는 힘에 대해서 X축을 따라 움직인대요. 그랬을 때 이제 위치 함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위치 함수가 이렇게 나와요. T에 대한 함수로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4초일 때 4초에서 힘에 작용하는 크기가 37N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K 값이 얼마냐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가속도는 결국에 속도에 대한 미분이고요. 그럼 속도는 위치에 대한 미분일 거예요. 위치 함수. 그러면 먼저 VT는 속도 함수는 x 위치 함수에 대가 위치 함수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5에 뭐가 됩니까? 2k t가 될 것이고 그러면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얘를 미분하면 2k네. 즉 등가속도 운동이네요. 그죠?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는 거야. 미안합니다. 얘가 지금 이걸 잘못 선생님이 시계 하나 더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다시 씁니다. VT는 XT의 미분이니까 얘는 5 플러스 2KT의 마이너스 9T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번엔 가속도는 속도 함수에 대한 미분이니까 얘는 2K 마이너스 18T 얘는 그냥 가속 운동이네요. 변하는. 그랬을 때 4초일 때의 가속도는 따라서 4초일 때의 가속도는 2K 마이너스 48, 32, 7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랬을 때 힘이 37N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37은 질량이 3이고 가속도가 2K 마이너스 72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K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K 마이너스 72는 3분의 37일 것이고 따라서
K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에 3분의 37 플러스 72.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12번 문제입니다. XY축이 표시되어 있는 마찰 없는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질량 4kg의 원판에 수평력이라고 했어요. F1과 F2가 작용한다. 힘 F1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크기는 7이라고 합니다. F2의 크기는 9N이에요. 이랬을 때 원판이 미끄러지는 동안에 여기서 중요한 건 X축 성분입니다. X성분에 대한 시간 변화라는 거야. 그랬을 때 F1과 F2 사이의 각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그럼 얘를 잠깐 이제 살펴보면 좌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이라고 볼게요. X축 그리고 Y축이에요. 그래서 원판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힘을 표시해보면 F1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대요. 이게 바로 F1의 크기예요. F1. 그리고 F2는 잘 모르니까 뭐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게요. F2. 그랬을 때 요 사이각을 좀 구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F1은 지금 7N이고요. F2는 9N이에요. 그지?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X축 방향으로의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일정하게 직선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속도는 뭐겠어? 순간 가속도랑 평균 가속도가 일치하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4이니까 6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축 성분의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2분의 6이니까 3m/s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식을 하나 마무리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R자 힘의 크기에 대한 X축의 성분 얘는 뭐가 됩니까? X축의 성분 R자 힘의 X축의 성분이니까 9 코사인 세타 플러스 7이겠죠. 얘는 M의 가속도의 X축의 성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식을 써보면 질량은 4고요. 가속도는 지금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12 되겠네. 따라서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9 코사인 세타는 5 이렇게 되겠다. 그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9분의 5 되니까 세타는 아까 코사인의 9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에 대한 각도는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까요? 아크 코사인에 이번엔 라디안으로 바꿔야겠다. 그죠? 라디안으로 5 나누기 잠깐만요. 5 나누기 9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를 풀어주면 대략적으로 0.98 이루는 각은 0.98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번에는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질량 m짜리가 있고요. 2m짜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뭐냐면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3m짜리의 입자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결국에 낙하하는 가속도는 얼마냐. 만약에 2m과 m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낙하는 중력 가속도 g, 즉 9.8m/s의 제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낙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자유 낙하는 아닐 거야. 9.8보다는 작은 가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도르래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다. 또 정확히 말하면 줄의 질량도 무시를 해야만 합니다. 왜 무시를 해야 되느냐?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줄에 뭐 똑같은 현상인데 줄의 질량의 왜 무시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를 들면 줄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엄연히 줄도 뭐예요? 질량이 있겠죠. 그럼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양쪽에 작용하는 어떤 힘의 크기를 T1, T2라고 볼게요. 이런 걸 장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T1하고 T2가 다르게 되면 우리가 문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T1, T2를 같다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T1, T2가 같길 원하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T1 빼기 T2라고 볼게요. 어떤 뭐 요게 이제 알짜임이 될 거 아닙니까? 요 알짜임에 의해서 얘는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쉽게 T1하고 T2가 만약에 같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가 0이 되겠죠. 즉 T1, T2가 같을 조건은 M이 0이거나 얘가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분명히 엄연히 이 줄도 똑같이 가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뭐는 0이 절대 아니에요. A가 0이 아니므로 T1, T2가 같을 조건은 반드시 질량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 즉 질량을 0으로 놓고 풀어라. 이 말은 이렇게 양 끝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같게 누려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도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르래도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도르래에 작용하는 양쪽의 힘이 같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질량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쉬워져요. 한번 봅시다. 보라색으로 풀게요. 요 줄이 T2에 작용하는 장력을 EM에 작용하는 장력을 T2라고 볼게요. 얘를 T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줄이 또 요 도르래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됩니까? T1이 될 거예요. 줄이 도르래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됩니까? T2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분명히 요 도르래에 요 줄이 또 작용을 하고 있죠. 요 T는 뭐가 돼야 될까? 질량을 무시했기 때문에 얘는 T1 플러스 T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똑같은 가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 크기를 같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또 줄이 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T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얘는 또 자유낙하를 해야 되니까 중력이 얘를 잡아당길 거예요. 즉 3mg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식에 이제 나오죠. 파란색으로 쓸 건데요.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분명히 세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줄도 마찬가지고 3m짜리도 마찬가지고 m짜리, 2m짜리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가속도의 크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m T1A라는 장력에 의해서 m은 A라는 가속 운동을 할 거고요. T2라는 장력에 의해서 EM은 또 A라는 가속 운동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뭡니까? 요 두 개와 3mg 빼기 T에 의해서 3m은 똑같은 A로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T는 T1 플러스 T2이기 때문에 얘는 3ma가 될 거예요. 따라서 A는 요거를 여기다가 뭐예요? 대입해서 풀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중력 가속도의 반이 된다. 즉 4.9 m/s의 제곱의 가속도로 뭐가 된다? 떨어진다. 이러한 결론을 냈겠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지금부터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림 5-26에 벽돌의 질량이 지금 8.5kg로 나왔네요. 벽돌의 질량은 8.5kg고 각도는 30도라고 했을 때 줄의 장력과 벽돌에 작용하는 수직력, 그러니까 수직항력과 그리고 줄이 끊어질 경우에 벽돌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라 라는 문제예요. 단 조건은 뭐가 있냐면 지금 마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여기 세타라고 했으니까 먼저 우리가 좌표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좌표 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X축을 여기다 놓고요. Y축을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럴 경우에 얘를 평행한 거를 평행한 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랑 이렇게 평행한 거를 그려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볼게요. 그러면은
얘랑 평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위각으로 여기가 세타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파란색으로 쓸게요. 분명히 M에는 뭐가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이 mg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가 90도잖아요. 얘도 90도고 얘도 90도예요. 따라서 여기다 공통인 거를 빼주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공통인 걸 빼주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죠? 얘가 세타일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가 이쪽으로 보라색으로 할게요. 장력이 작용할 거예요. 중력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접촉하는 면에 수직 방향으로 뭐가 작용합니까? 수직항력이 작용할 거예요. 즉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정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장력과 요거를 요게 이렇게 나눠지겠다. 요 파란색으로 쓰면 중력은 y축 방향과 무슨 축? x축 방향의 크기로 나눠지겠죠. y축 방향은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이고요. x축 방향의 크기는 mg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일 거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쓰면 얘가 지금 정지해 있잖아. 정지해 있다는 것은 뭐가 돼요? 그렇죠. R자임이 제로라는 거야. R자임이 제로라는 거는 여기서 내가 잡아준 축에 의하면 X축의 R자임과 Y축의 R자임은 0이 되겠죠. 즉 X축의 R자임과 Y축에 대한 R자임이 0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다시 쓰면 즉 fx가 0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즉 얘는 0 이꼴 fx. 그러니까 x축에 대한 R자임은 뭐가 됩니까? 저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t일 거고요. y축의 R자임은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뭐를 구할 수 있어? 장력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장력은 결국에 장력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니까 8.5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사인 30도는 뭐가 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8.5 곱하기 9.8 나누기 2니까 41.65 뉴턴이 될 거고요. B는 우리 수직항력 구해야 했잖아. 수직항력 G는 결국에 mg 코사인 세타니까 8.5 곱하기 9.8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지금 30도인가요? 3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되겠다. 그지?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하면은 72.14 뉴턴이에요. 72.14 뉴턴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줄이 끊어졌을 경우에 대한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줄이 끊어졌다면은 뭐가 된다는 거야? x축의 성분이 되겠죠. fx가 0이 아니겠죠. fx가 0이 아닐 거예요. fx는 m x축 방향의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따라서 x축 방향의 가속도는 m분의 fx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m이 얼마야? m이 8.5죠. 즉 8.5분의 fx는 뭐가죠? mg 여기 그냥 어차피 m은 없어지겠다. 이거 그냥 다시 쓰면 굳이 8.5 안 써도 되죠. m은 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 약분하면 결국에 g 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속도는 얼마나 돼요? 9.8 곱하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4.9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의 가속도로 얘는 빗면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